다음에 이제 간도 문제입니다. 간도 문제 약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627년도에 강도 해명을 맺어서 유조 변책선을 설치를 하고 그 이동은 봉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자 이제 1712년도에 강희제가 목곡동을 파견을 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으로 국경선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81년도에 봉금을 해제를 하고 양쪽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백두산 정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영토 국경 회담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도에 1차 회담을 하고 87년도에 2차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회담에서는 동이 토문을 저희들은 송화강, 토문강원에서 송화강 흑룡강으로 가는 게 토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두만강이 이 토문이라고 해서 결렬이 됩니다. 2차 회담에서는 두만강은 인정을 하되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원이 세 갈래가 있는데 저희들은 최고 북쪽, 중국 쪽은 최고 남쪽을 주장하는 바람에 결렬이 됩니다. 그러자 1888년 4월 28일 날 위안스카이가 저희들 외무독판 조병직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1887년도 국경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나를 잡아서 국경회담을 하자.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본이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맺고 간도협약으로 해서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고 또 중국에서 다음에 나를 잡아서 국경회담을 하자고 했으니까 간도 국경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동북공정이 일어나자 저희들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해서 중국과 우리가 구도 합의를 맺어서 간도 문제를 제기 안 하면 고군의 문제를 제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동북아 평안을 꿈꾸다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 오류가 많다. 그래서 교육을 못 시키게 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간도 부분, 간도 협약이 무효가 되면 영토 수복이 가능하다. 간도 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 편입 사실이 없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이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국제법적 인식 전이라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봉검지역, 봉검지역에 대해서도 조선이 1883년 해제했다. 청나라가 해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교육을 이 자료집에 의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료집은 간도협약이 사실상 무효이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으로 서술을 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도협약은 효력이 있고 백두산 정계비가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저희들의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로 저희들이 서해암록동이 토문을 정한 역사적인 근원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그 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조차 지금 없애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집은 간도협약이 무효이면 간도 수복이 가능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간도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를 편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또한 사실과 너무나 틀립니다. 강계 군수가 서간도 일대를 28개 면으로 나눠서 4개 면에다가 복속을 시켰죠. 그리고 호구와 부동산을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또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상약을 설치를 하고 업무부 참판 이용태를 상약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토지 청량과 지적 조사를 위해서 이 법률 관리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관리사가
간도 대장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또 행정을 편제를 하죠. 10호를 1통으로 10통을 1촌으로 해서 통장과 촌장을 다 두고 실제 우리가 관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3년 5월에 조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상무가 작성한 병제 호적안이 있습니다. 호적부죠. 그 호적부에 보면은 호적부를 32개면에 52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두고 관리를 다 했죠. 그런데 재단에서는 강도협약 이전에 우리가 관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정반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도 영유권에 대한 연구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기본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회피하고 또 태만한 것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